안녕하세요, 단골 여러분. 신현선의 책슈퍼입니다. 반갑습니다. 2025년, 올해는 광복 8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죠. 지금도 세계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학살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 사회에도 여전히 어떤 불평등이라는 문제, 그리고 갈등이라는 문제들이 아직도 남아있지만, 이 한국의 근현대사 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광복 80주년이라는 말의 무게를 정말 가벼이 생각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왜 저는 역사 중에서도 특히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 그 역사를 살아간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체적인 이야기거든요. 제가 몇 년째 완독을 못하고 있는 느리지만 그래도 꾸준히 읽고 있는 박경리 작가님의 대하소설 토지를 읽고 있는데, 그걸 보면 거기에도 어떤 대문자 역사가 아닌 개개인의 그런 소문자 역사가 아주 낱낱하게 펼쳐지잖아요.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을 읽다 보면 왜 역사에 건조하게 이렇게 한 줄로 기록된 어떤 문장들이 더 이상 그렇게 담백하게 건조하게 다가오지 않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 어떤 책에 일제는 조선의 어린이들에게 황국 신민 맹세를 하도록 했다라는 문장 같은 걸 만났을 때, 저는 한 사람의 목소리가 아주 선명하게 담긴 그런 자료나,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내면까지도 들여다볼 수 있는 소설 같은 것들을 꾸준히 읽던 경험이 내 안에 쌓이다 보면 이런 건조한 문장도 어쩐지 더 좀 감정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거든요. 실제로 그 시기를 살면서 일제의 어떤 주입식 교육을 받았던 어린이가 있었겠구나, 어딘가에 분명히. 근데 그 어린이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어린 시절을, 성장기를 보냈을까, 이런 아주 구체적인 상상을 해보게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올해, 그것도 발행일이 8월 15일인 이 책, 이영은 작가님의 제국의 어린이들이 참 의미가 컸습니다. 오늘은 이 책 얘기를 깊이 있게 해볼까 해요. 먼저 이 책을 쓴 이영은 작가님의 이력이 참 흥미로워요. 작가님이 고등학교 졸업 후에 이제 연극 그리고 연기를 공부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유학을 갑니다. 그곳에서 일제 강점기의 연극, 그리고 영화, 또 여배우를 비롯해서 한일 관계사를 전공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보니까 2023년에는 일본에서 그 일본 식민지하 여배우 형성사라는 책을 출간하기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연구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눈에 띄는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1940년에 당시 조선에서 개봉한 수엄료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의 원작 장문이 실제로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수엄료라는 영화는 당시 경성에서 개봉을 했고요. 그때 조선의 영화 제작비가 보통 이제 1만 엔, 10,000엔에서 15,000엔 정도의 제작비가 들었다고 하는데, 무려 수업료는 9,000엔이라는 수익을 거두었을 정도로 많은 조선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던, 꽤 흥행을 했던 영화였던 거죠.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제 수업료를 내지 못하는 아주 가난한 조선인 어린이가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이 어린이의 사정을 알게 된 일본인 선생님이 있는데, 그 선생님이 내가 대신 수업료를 내주겠다 하고 돈을 건넨 거죠. 그런데 할머니가 이 돈을 밀린 집세를 내는데 쓰게 됩니다. 사실 집세도 너무 중요하죠. 너무 급했을 테고요. 그래서 이 주인공 어린이가 친척에게 자신의 수업료를 빌리기 위해서 수원에서 평택까지 60리, 그러니까 24km나 되는 거리를 걸어서 떠나는 그런 이야기예요. 왜 생각해보면 사실 당시에는 일본인 어린이는 수업료를 내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애초에 조선인이 일본인보다 아주 가난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구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영화는 이와 같은 차별에 대한 내용도 담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도대체 일제시대에 이런 영화가 어떻게 영화가 만들어지고 또 개봉까지 하고 조선인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에게 소개까지 될 수 있었는지 이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1940년대 그때는 그 시기를 전후로 해서 일본은 내선일체, 그러니까 내지의 일본과 외지의 조선은 하나다라는 이런 국시를 내걸고 일본어 교육을 강조했었던 때예요. 그런 상황에서 왜 조선 어린이가 자신의 언어로 쓴 수업료라는 작품이 있고 그것을 영화로 만들어서 또 조선인들이 관람을 했다는 것은 일본의 의도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겠죠. 내선일체라는 말을 다시 생각해 보면요. 그러니까 수업료라는 이 작품은 조선인들이 왜 일본의 교육제도를 받아들였다는 것, 그리고 그 교육을 받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아주 꽤 괜찮은 작품이었던 셈이에요. 근데 이영은 작가님은 이 영화의 원작 장문이 수록된 총독상 모범 문집이라는 자료집을 이제 조사하게 되는 거죠. 이런 사실을 알게 된 뒤에. 그래서 이 제국의 어린이들이라는 책에서 1938년부터 1944년까지 총 7회에 걸쳐서 개최되었던 일본의 그 어린이 글짓기 경연대회의 배경, 그리고 그 대회에 발표되었던 어린이들의 수필의 다양한 내용까지 그 내용들을 책에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조선의 총독부가 주최한 이 어린이 글짓기 경연대회라는 것은 일본의 어떤 식민정책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를 거두고 있는지 이 어린이들의 글을 통해서 한번 봐라라고 하는 그런 홍보 목적이 일부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그래서 여기에서 발표된 작품들은 왜 어린이들이 조선 어린이, 일본 어린이 할 것 없이 다 일본어로 작품을 쓰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일본어 교육이 잘 됐다는 것도 알려줄 수 있고, 그리고 그 장문 내용 역시 조선의 어린이들이 어떻게 이런 일본의 천황, 군대, 그리고 교육제도 같은 것들에 잘 편입되었는지를 보여주기에 좋은 내용들이에요. 거의 보면 대부분. 단순하게 생각해봐도 막 일제를 비판하거나 뭐 아주 투쟁적인 어떤 내용을 담은 글이었다면 뭐 아마 출품도 못했을 거고요. 당연히 수상도 못했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실린 이 글들은 아마 그런 내용이 많이 검열된, 그래서 시체말로 어린이다운 그런 아주 탈정치화된 그런 얘기들이겠다라는 것을 예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렇지만 저는 여기에서 이 글의 놀라운 점이랄까, 글의 힘이랄까, 이런 것들을 함께 생각해 보고 싶어요. 어떤 행간 그리고 여백에서도 되게 많은 이야기들을 읽어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런 검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여기 담긴 이 어린이들의 글에는 어쩔 수 없이 일본이 어떻게 조선을 차별했는지가 드러나고요. 그리고 조선이 어떻게 얼마나 가난하게 살아내고 있는지, 조선의 사람들이 그런 풍경들도 볼 수 있고, 또 전쟁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일상을 피폐하게 만들었는지 그런 부분까지도 다 녹아 있거든요. 왜 길을 가다가 아주 지독하게 가난하게 보이는 한 가족을 발견하고는 자기 용돈을 적선하는 어떤 어린이의 글도 있고요. 그리고 집에 갑자기 자기 또래의 어떤 거지 아이가 찾아와서 밥을 주고 뭐 그렇게 아이를 걱정하는 그런 이야기를 쓴 글도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읽으면 당시에 특히 조선의 사회가 어떤지를, 어떻게 참 사람들이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갔는지를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제가 한편으로는 이 책이 정말 구성의 묘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책은 일본인 어린이와 조선인 어린이의 글을 따로 나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의 일부는 비전쟁,
이고 2부는 전쟁이라고 챕터를 구분해 놓았고요. 1부 비전쟁에는 보면 자연, 동물, 가족, 뭐 놀이, 학교 같은 주제로 분류를 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글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주제 안에 일본, 뭐 조선 어린이의 글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번갈아 가면서 막 나오는 시기거든요. 근데 읽다 보면 내용이 좀 다르잖아요. 그것을 독자가 정말 확실하게 느낄 수 있게 하고 있어요, 이 책에서. 왜 가령 일본인 어린이들에 비해서 조선의 어린이들은 막 가계, 생계를 더 많이 걱정을 하고요. 그리고 부모님이 아픈 얘기도 좀 많이 나오고 어떤 경우에는 아버지가 뭐 돈을 벌기 위해서 집을 떠나 있다. 아버지가 없는 집을 내가 잘 지켜야지. 막 이런 얘기도 종종 등장하거든요. 그리고 2부 그 전쟁 챕터로 가면 아주 서늘하게 읽히는 글들도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왜 일본인 어린이가 전쟁은 막 이제 시작이다. 군인들은 위대하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참 마음이 무거운데 막 나는 강한 일본 정신을 길러야지. 나는 훌륭한 한국 시민이 돼야지. 막 이런 다짐을 쓴 조선 어린이의 글을 읽으면 너무너무 생각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이 제국의 어린이들, 이 책은 일본의 어떤 식민 지배 그리고 전쟁이라는 그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대문자 역사에 무게에 막 짓눌려 있거나 혹은 가려져 있던 어떤 한 명 한 명의 어린이들을 떠올리게 하고 기억하게 하는 책이기도 하고요. 동시에 여기에 담기지 못한 이 검열과 수상에는 통과하지 못한 어떤 다양한 이야기들을 또 적극적으로 상상해보는 그런 힘이 있는 책이기도 했어요. 왜 가령 조선 어린이들의 글 중에는 드물게 여학생들의 글이 아주 드물게 있기는 하지만 대다수의 글이 남학생들의 글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딸을 교육시키지 않았던 그 당시의 시대 배경이 있는 것이니까 저는 뭐 그런 부분도 많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드물게 있는 그 여학생들은 보통 부유한 가정에서 교육을 받을 기회를 얻었던 그런 학생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 조선인 어린이들은 많은 경우에 그런 좀 부유한 지배층 가정의 아이들이 많습니다. 워낙에 앞서서 제가 수업료 이야기를 잠깐 소개를 해드렸지만 조선인들이 워낙 가난하고 그래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고 그리고 아주 힘들게 교육을 받더라도 돈 문제에 시달렸고 그러니 여기에서 이렇게 글을 써내서 수상을 한 어린이들의 글은 조금 더 그런 생계 고민이 없었던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책이요, 여러분. 제가 이 책에 관련된 자료들을 좀 찾다 보니까요. 이영은 작가님이 원래 이 책을 일본에서 출간을 하려고 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일본의 출판사로부터 거절을 당했다고 합니다. 왜 요즘 일본 독자들이 이런 이야기에 별로 관심도 없고 이 책이 그렇게 동시대적이지 않다라는 이야기였다는 것인데요. 제가 그 내용을 보면서 떠오른 책이 한 권 있었어요. 왜 우리가 모르는 건 슬픔이 됩니다 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은 일본의 어느 한 대학교의 사회학부 학생들이 자신들의 세미나 내용을 묶은 그런 책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세미나를 했냐면 이 학생들이 한국의 반일 감정 그리고 한일 양국이 거쳐온 그런 근현대사에 대한 공부를 한 책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의 여러분들, 그러니까 독자들이 한국 독자들이 이 책을 봤을 때는 그렇지 이건 뭐 그런 얘기지 다 아는 얘기지라고 생각할 그런 역사적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놀라웠던 것은 그 일본의 젊은 세대, 일본의 그 대학생들은 이렇게까지 역사를 모른다고 할 정도로 이 내용을 되게 새롭게 공부를 하는 대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막 내가 좋아하는 한국의 K-팝 아이돌이 있는데 이 아이돌이 왠지 광복절만 되면 광복절도 아니죠. 그 일본에서는. 하지만 8월 15일만 되면 왜 막 SNS에 태극기를 전시하는데 그게 혹시 그 아이돌이 반일 감정이 있는 게 아닐까? 아니면 이 아이돌은 일본 사람을 싫어하는 게 아닐까? 막 이런 고민, 궁금증을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만큼 일본 사회에서는 이런 한일 양국의 역사, 그리고 일본이 근현대사에 어떤 역사적 과오를 저질렀는지를 왜곡하거나 은폐하거나 한다는 점을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러나 한 가지 희망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우리가 모르는 건 슬픔이 됩니다 라는 책, 그리고 이 제국의 어린이들 같은 책이 분명히 있고,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이 책에 기록된 목소리를 읽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정말 희망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힘껏 함께 읽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왜 광복 80주년이라는 이런 뜻깊은 해에 일제시대를 살았던 조선인 어린이와 그리고 일본인 어린이의 이런 글을 읽으면서 당시의 사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리고 국가폭력이 어떻게 이 많은 어린이들의 일상을 어지럽게 했는지, 이런 부분을 가늠해 보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책에는 정말 상세하게 각주가 달려 있는데 그 부분이 아주 공부가 돼요. 배운 점도 정말 많고, 그리고 어떤 부분은 왜 내가 아는 지명인데 그곳이 예전에 어떤 모습이었다라는 부분들을 많이 다루고 있어서 그 시절을 아주 구체적으로 상상하기에도 참 좋은 아주 귀한 책이었습니다. 그 책을 오늘 소개한 책인데요. 이영은 작가님의 제국의 어린이들, 함께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책을 너무 좋게 읽어서 많은 분들과 좀 함께 읽고 싶은 마음이 크고요. 다음 주 목요일에는 또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좋은 책 찾아서 읽고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현선의 책슈퍼였습니다. 신선한 책 팔아요.